버스기사 박종수 씨는 운전석에 앉아 조용히 중얼거렸다. 30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새벽 5시 첫 차를 몰았던 그가 오늘을 끝으로 운전대를 놓는다. 손에 익은 시동 버튼을 누르며 그는 창밖을 바라봤다. 아직 어둠이 남아있는 거리, 가로등 불빛 아래 고요한 정류장. 그 풍경은 30년 전 그가 처음 운전대를 잡았던 날과 다르지 않았다. 그의 버스는 27번 노선. 시내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해 시장을 지나 학교와 병원을 거쳐 도심까지 이어지는 길. 이 길을 하루에 5번씩 30년 동안 달렸다. 계절이 바뀌고 건물이 바뀌고 사람들의 옷차림이 바뀌어도 길은 늘 그 길이었다. 종수 아저씨, 오늘도 고생 많으세요. 첫 승객은 늘 그렇듯 시장에서 채소를 파는 김 여사였다. 그녀는 늘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인사를 건넸다. 박종수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김 여사님도 오늘 장사 잘 되셔야죠. 버스는 천천히 출발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 아직 문을 열지 않은 가게들, 출근 준비로 분주한 사람들, 그리고 늘 같은 자리에 앉아있는 고양이 한 마리. 박종수 씨는 그 고양이에게 순이라는 이름을 붙여줬다. 순이는 10년 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같은 자세로 버스를 바라봤다. 순이도 오늘은 인사 안 하네. 그는 혼잣말을 하며 운전대를 살짝 돌렸다. 손에 익은 곡선, 익숙한 브레이크 타이밍. 그의 손끝에는 30년의 기억이 묻어 있었다. 정류장마다 익숙한 얼굴들이 하나둘씩 올라탔다. 학생, 직장인, 할머니, 그리고 가끔은 낯선 여행자. 박종수 씨는 그들의 얼굴을 기억했다. 어떤 아이는 초등학생이었는데 지금은 대학생이 되어 가끔 인사하러 온다. 어떤 할머니는 몇 년 전 세상을 떠났고 그 자리에 이제는 그녀의 딸이 앉는다. 기사님, 오늘이 마지막이라면서요? 중간 정류장에서 탄 중년 남성이 물었다. 그는 박종수 씨가 이름도 모르는 단골 승객 중 하나였다. 예,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내일부터는 다른 분이 운전하실 거예요. 아쉽네요. 기사님 덕분에 아침이 늘 편안했는데. 그 말에 박종수 씨는 잠시 운전대를 놓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편안함. 그가 바랐던 건 그것이었다. 승객들이 편안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조용하고 안정된 운전을 하는 것. 그는 늘 그렇게 생각했다. 버스는 병원 앞에 멈췄다. 휠체어를 탄 노인이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버스에 올랐다. 박종수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직접 휠체어를 고정해줬다. 오늘도 치료 잘 받으세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기사님 덕분에 늘 안전하게 다녔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에 박종수 씨는 잠시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오늘만큼은 예외였다.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그의 마음을 자꾸 흔들었다. 버스는 도심으로 향했다. 고층 빌딩들이 늘어선 거리,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이곳은 그가 처음 운전할 때와는 많이 달라졌다. 하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익숙한 길이었다. 그는 이 거리의 변화도 사람들의 표정도 모두 기억하고 있었다. 다음 정류장은 종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해 버스 안에 울려 퍼졌다. 승객들은 하나둘씩 내릴 준비를 했다. 어떤 이들은 그에게 인사를 건넸고 어떤 이들은 조용히 눈을 마주쳤다. 그 눈빛 속에는 감사와 아쉬움이 담겨 있었다. 종점에 도착한 버스는 천천히 멈췄다. 박종수 씨는 마지막으로 운전석에서 일어나 버스 안을 둘러봤다. 빈 좌석들, 창밖의 햇살, 그리고 조용한 엔진 소리. 고맙습니다. 모두들. 그는 조용히 인사했다. 그리고 버스에서 내렸다. 그 순간 정류장에는 작은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몇몇 승객들이 그를 위해 박수를 쳤다. 그리고 시장의 김 여사, 병원의 노인, 학생들 모두가 그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박종수 씨는 그 자리에 서서 30년의 시간을 떠올렸다. 새벽 5시 첫 차, 늘 같은 길, 같은 풍경. 그 모든 것이 그의 삶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 길을 떠난다. 1995년 봄 박종수 씨는 처음으로 버스 운전석에 앉았다. 그때 그의 나이 33.
막내딸이 태어난 지 2달 되었고 아내는 산후조리로 몸이 약해져 있었다. 그는 안정적인 직장을 찾고 있었고 마침 시내버스 회사에서 신규 운전기사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운전은 자신 있습니다. 군대에서도 운전병이었고 사고 한 번 없었습니다. 면접장에서 그는 그렇게 말했다. 면접관은 그의 말보다 그의 눈빛을 봤다. 책임감 있는 눈, 흔들림 없는 자세. 그렇게 그는 27번 노선의 운전기사가 되었다. 첫 운행날 그는 손에 땀이 날 정도로 긴장했다. 새벽 5시 아직 어두운 거리. 버스 안에는 단 2명의 승객이 있었다. 시장으로 가는 할머니와 공장에 출근하는 청년. 그는 그들의 표정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그는 그렇게 운전대를 잡았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을 달렸다. 처음에는 길이 낯설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눈을 감고도 정류장의 위치를 떠올릴 수 있게 되었다. 그의 하루는 늘 같은 패턴이었다. 새벽 5시 첫 차, 오전 3번 왕복, 점심시간 30분, 오후 2번 왕복, 저녁 6시 퇴근. 그 사이사이에는 수많은 인연들이 있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인연은 초등학교 3학년이던 민수였다. 민수는 늘 혼자 버스를 탔다. 작은 책가방을 메고 창가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었다. 어느 날 박종수 씨는 민수에게 말을 걸었다. 책 좋아하니?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나중에 작가가 되고 싶어요. 그 말에 박종수 씨는 웃으며 말했다. 그럼 이 버스가 내 상상 속 배경이 되겠네. 그 후로 민수는 매일 박종수 씨에게 읽은 책 이야기를 들려줬다. 해리포터 삼국지 그리고 어느 날은 직접 쓴 동화까지. 박종수 씨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운전이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그는 사람들의 하루를 실어 나르고 있었다. 그들의 꿈, 걱정, 희망을 함께 실어 나르는 일이었다. 또 다른 인연은 매일 병원에 가는 할머니였다. 그녀는 무릎이 좋지 않아 천천히 걷는 분이었고 박종수 씨는 늘 버스를 조금 더 오래 정류장에 세워두었다. 어느 날 그녀는 작은 봉투를 건넸다. 기사님, 이건 손수건이에요. 직접 만든 거예요. 늘 고맙습니다. 그 손수건은 지금도 박종수 씨의 책상 서랍에 있다. 그는 그 손수건을 볼 때마다 그날의 햇살과 할머니의 미소를 떠올린다. 시간은 흘렀고 박종수 씨는 점점 노련한 기사가 되었다. 사고 한 번 없이, 민원 한 번 없이 그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다. 회사에서는 그를 27번의 수호자라 불렀고 승객들은 그를 종수 아저씨라 불렀다. 그는 늘 같은 복장을 입었다. 깔끔한 셔츠, 검정 바지, 그리고 손목시계. 그 시계는 아내가 첫 월급날 선물해 준 것이었다. 그는 그 시계를 보며 하루의 흐름을 읽었다. 정류장 도착 시간, 점심시간, 퇴근 시간. 그 시계는 그의 하루를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였다. 어느 날 민수가 대학생이 되어 버스에 다시 탔다. 그는 박종수 씨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넸다. 기사님, 저 기억하세요? 민수예요. 박종수 씨는 웃으며 말했다. 그럼 작가가 되겠다던 민수. 잘 컸구나. 민수는 가방에서 책 한 권을 꺼내 건넸다. 제 첫 소설이에요. 기사님께 드리고 싶었어요. 그 책의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책은 매일 아침 나를 실어 나르던 한 버스 기사 아저씨께 바칩니다. 그의 조용한 배려가 제 꿈의 첫걸음이었습니다. 박종수 씨는 그 글을 읽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걸어온 길이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다. 그는 사람들의 하루를 실어 나르며 그들의 삶에 작은 흔적을 남겼다. 그리고 그 흔적은 누군가의 꿈이 되고 누군가의 기억이 되었다. 봄이 오면 버스 창밖으로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었다. 27번 노선 중간에 있는 양지공원 앞 정류장은 봄마다 꽃구경 명소가 되었다. 박종수 씨는 그 정류장을 지날 때마다 속도를 조금 늦췄다. 승객들이 창밖을 오래 바라볼 수 있도록. 기사님, 오늘은 꽃이 정말 예쁘네요. 어느 날 한 중학생이 그렇게 말했다. 그는 창가에 앉아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다. 박종수 씨는 웃으며 말했다. 봄이니까요.
이 길은 봄마다 참 예뻐요. 그 길은 박종수 씨에게도 특별했다. 아내와 연애하던 시절 그 공원에서 처음 손을 잡았고 아이들과 소풍을 갔던 기억도 있었다. 그는 그 길을 지날 때마다 자신의 삶을 되짚었다. 여름이 오면 버스 안은 더워졌다. 에어컨을 틀어도 땀을 흘리는 승객들이 많았다. 박종수 씨는 물티슈를 준비해 두었다. 아이들이 더워서 울면 조심스럽게 건네주곤 했다. 이거 시원해요. 얼굴 닦아봐요. 그의 작은 배려는 종종 엄마들의 감사 인사로 돌아왔다. 여름에는 또 장마철이 있었다. 빗길 운전은 늘 긴장되었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사고를 낸 적이 없었다. 빗소리를 들으며 조심스럽게 운전하는 그의 모습은 마치 물 위를 걷는 듯 했다. 가을이 오면 버스 창밖으로 낙엽이 흩날렸다. 특히 성미산길 구간은 단풍이 아름다웠다. 박종수 씨는 그 길을 가을의 터널이라 불렀다. 승객들도 그 구간에서 사진을 많이 찍었다. 기사님, 이 길은 정말 그림 같아요. 어느 날 한 노부부가 그렇게 말했다. 그들은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고 박종수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는 그 부부에게 말했다. 이 길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걸으면 더 예뻐요. 겨울이 오면 버스 안은 조용해졌다. 승객들은 두꺼운 외투를 입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박종수 씨는 히터를 조금 더 세게 틀었다. 눈이 오는 날에는 정류장마다 눈을 치우는 사람들을 보며 고개를 숙였다. 고생 많으십니다. 그는 그렇게 인사를 건넸고 눈 치우던 사람은 손을 흔들며 웃었다. 겨울에는 또 크리스마스가 있었다. 박종수 씨는 버스 안에 작은 장식을 달았다. 종이로 만든 눈송이, 빨간 리본,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적힌 카드. 기사님, 이거 직접 만드셨어요? 어느 날 한 아이가 물었다. 박종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응, 너희가 기분 좋게 탈 수 있도록. 그 아이는 그날 이후 매일 버스를 탔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당일 작은 선물을 건넸다. 기사님, 이건 제 그림이에요. 기사님 버스 그렸어요. 그 그림에는 27번 버스가 눈 내리는 거리 위를 달리고 있었고 운전석에는 웃고 있는 박종수 씨가 있었다. 그는 그 그림을 액자에 넣어 집에 걸어두었다. 계절은 그렇게 흘렀고 박종수 씨는 그 속에서 수많은 이야기를 실어 나르며 살았다. 그의 버스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연결하는 달이었다. 봄의 설렘, 여름의 열기, 가을의 낭만, 겨울의 고요함. 그 모든 것이 그의 운행 속에 녹아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 계절들을 뒤로 하고 있었다. 종수 형, 진짜 그만두는 거야? 차고지 휴게실에서 후배 기사 성민이 물었다. 박종수 씨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제는 좀 쉬어야지. 손목도 아프고 허리도 자주 뻐근하고. 성민은 아쉬운 표정으로 말했다. 형이 없으면 27번 노선이 허전할 거예요. 형은 그냥 기사님이 아니라 그 길의 일부였잖아요. 박종수 씨는 그 말에 잠시 웃었다. 길의 일부라는 말이 마음에 남았다. 그는 30년 동안 그 길을 달리며 길과 하나가 된 듯한 느낌을 자주 받았다. 정류장의 간격, 커브의 각도, 신호등의 타이밍까지 그의 몸은 그 길을 기억하고 있었다. 마지막 운행을 앞두고 회사에서는 작은 송별식을 준비했다. 휴게실 한쪽에 케이크와 꽃다발이 놓였고 동료 기사들이 하나둘씩 모였다. 부장님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박종수 기사님은 30년 동안 무사고 무민원, 성실 근무로 우리 회사의 자랑이었습니다. 그의 운행은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시민들의 하루를 지켜주는 일이었습니다. 박종수 씨는 그 말을 들으며 지난 세월을 떠올렸다.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더운 여름, 추운 겨울. 그는 늘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을 달렸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지켜봤다. 고맙습니다. 저는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는 짧게 인사했다. 말이 길어지면 감정이 북받칠 것 같았다. 동료들은 박수를 쳤고 성민은 작은 상자를 건넸다. 형, 이건 저희가 준비한 거예요. 상자 안에는 작은 모형 버스가 있었다. 27번 노선이 적힌 그 모형은
박종수 씨가 몰던 실제 버스를 정성스럽게 재현한 것이었다. 그는 그 모형을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봤다. 이건 정말 고맙다. 그날 저녁 그는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과 저녁을 먹었다. 아내는 그의 얼굴을 보며 말했다. 당신 오늘 많이 울었지? 박종수 씨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냥 마음이 좀 이상했어. 딸은 그에게 작은 편지를 건넸다. 아빠, 나 어릴 때 아빠 버스 타는 게 자랑이었어. 친구들한테 자랑했었어. 우리 아빠는 아침마다 사람들을 데려다주는 멋진 기사님이라고. 그 편지를 읽으며 박종수 씨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삶은 단순한 운전이 아니었다. 가족에게는 자랑이었고 승객에게는 안식처였으며 동료에게는 본보기였다. 그는 마지막 운행을 앞두고 버스를 조용히 닦았다. 운전석, 손잡이, 좌석, 창문. 그는 마치 작별 인사를 하듯 천천히 손을 움직였다. 그리고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다. 마지막이다. 그는 그렇게 중얼거렸다. 그리고 새벽 5시 첫 차를 출발시켰다. 새벽 5시 박종수 씨는 마지막으로 27번 버스에 시동을 걸었다. 엔진 소리가 익숙하게 울려 퍼졌고 그는 운전석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다. 오늘은 평소와 같은 길이지만 마음은 달랐다. 이 길을 달리는 마지막 날.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잘 부탁한다, 친구. 그의 손은 운전대 위에서 부드럽게 움직였다. 첫 정류장에 도착하자 익숙한 얼굴들이 하나둘씩 올라탔다. 시장의 김 여사, 공장으로 향하는 청년, 그리고 늘 같은 시간에 타는 학생들. 그들은 모두 박종수 씨를 보고 인사를 건넸다. 기사님, 오늘이 마지막이라면서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아침마다 기사님 얼굴 보면 마음이 편했는데 그의 마음은 묘하게 울렁거렸다.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정류장을 지날 때마다 승객들은 작은 선물을 건넸다. 손수 만든 쿠키, 편지, 꽃 한 송이. 어떤 아이는 그림을 그려왔다. 버스와 기사님이 함께 있는 그림. 그 그림 속에서 그는 웃고 있었다. 이건 기사님이 저를 학교에 데려다주는 모습이에요. 그 말에 박종수 씨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는 그 그림을 조심스럽게 받아들고 운전석 옆에 놓았다. 그 그림은 오늘 하루 내내 그의 곁을 지켰다. 중간 정류장에서는 깜짝 이벤트가 있었다. 몇몇 승객들이 미리 준비한 작은 현수막을 펼쳤다. 박종수 기사님 30년의 운행 감사합니다. 버스 안에서는 박수가 터졌고 박종수 씨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고개를 숙였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조용히 말했다.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이 길이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승객들은 그를 향해 손을 흔들었고 어떤 이들은 눈물을 훔쳤다. 병원 앞 정류장에서는 휠체어를 탄 노인이 기다리고 있었다.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버스에 오르며 그는 박종수 씨에게 말했다. 기사님, 덕분에 치료받으러 오는 길이 늘 편안했어요. 건강하세요. 박종수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직접 휠체어를 고정해주며 말했다. 선생님도 건강하시고 늘 안전하게 다니세요. 그 순간 노인은 작은 봉투를 건넸다. 그 안에는 손으로 쓴 편지가 있었다. 당신의 운전은 제 삶의 일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편지를 읽으며 박종수 씨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운전은 단순한 일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삶을 지탱하는 일이었다. 종점에 가까워질수록 버스 안은 조용해졌다. 승객들은 창밖을 바라보며 마지막 풍경을 눈에 담았다. 박종수 씨는 천천히 속도를 줄이며 마지막 정류장에 도착했다. 다음 정류장은 종점입니다. 오늘은 제 마지막 운행입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고 버스 안에는 조용한 박수가 이어졌다. 승객들은 하나둘씩 내렸고 그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기사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우리 아이가 기사님 덕분에 학교 잘 다녔어요. 박종수 씨는 그 인사 하나하나에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으로 버스 안을 둘러봤다. 빈 좌석들, 햇살이 들어오는 창문,
그리고 운전석 옆에 놓인 그림. 그는 조용히 운전석에서 일어나 버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그 순간 정류장에는 작은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리고 누군가가 말했다. 기사님, 이 길은 이제 당신의 이름으로 기억될 거예요. 박종수 씨는 그 말을 들으며 마지막으로 버스를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인사했다. 잘 있었어, 친구.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맑았다. 박종수 씨는 모처럼 셔츠에 재킷을 걸치고 집을 나섰다. 목적지는 특별하지 않았다. 그저 27번 버스를 타고 종점까지 가볼 생각이었다. 이번엔 운전석이 아니라 승객의 자리에서. 정류장에 도착하자 버스가 천천히 다가왔다. 전광판에는 익숙한 숫자 27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버스에 올랐다. 운전석에는 젊은 기사가 앉아 있었다. 성민이었다. 형님. 성민은 박종수 씨를 보자마자 반가운 얼굴로 인사했다. 박종수 씨는 손을 들어 인사하고 뒷자리 창가에 앉았다. 버스가 출발하자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익숙한 풍경이지만 시선의 높이가 달랐다. 운전석에서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눈에 들어왔다. 정류장마다 사람들이 타고 내렸다. 어떤 아이는 엄마 손을 잡고 올라탔고 어떤 노인은 천천히 발을 옮겼다. 박종수 씨는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실어 나른 걸까? 그는 자신이 몰던 시절을 떠올렸다. 그때는 늘 앞만 보고 달렸다. 승객들의 얼굴을 거울로만 확인했고 창밖 풍경은 배경처럼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다. 버스는 여전히 같은 길을 달리고 있었지만 그는 새로운 시선으로 그 길을 바라보고 있었다. 중간 정류장에서 한 아이가 버스에 올랐다. 손에는 그림책이 들려 있었고 아이는 자리에 앉자마자 책을 펼쳤다. 박종수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예전의 민수가 떠올랐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책 좋아하니?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응. 나중에 작가가 될 거야. 박종수 씨는 놀라며 웃었다. 그래. 멋지다. 꼭 그렇게 되길 바란다. 그 짧은 대화는 그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시간은 흘러도 사람들의 꿈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꿈을 실어 나르는 버스는 여전히 달리고 있었다. 버스는 양지공원 앞을 지났다. 벚꽃은 이미 졌지만 초록잎이 무성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 길은 여전히 아름답구나. 종점에 도착하자 박종수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성민이 그를 향해 말했다. 형, 오늘 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종수 씨는 웃으며 말했다. 내가 더 고맙지. 좋은 운전이었어. 버스에서 내린 그는 정류장 옆 벤치에 앉았다. 그리고 조용히 버스를 바라봤다. 버스는 다시 출발했고 그는 그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봤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자신은 더 이상 운전석에 있지 않지만 그 길 위에 남아 있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 정류장의 풍경 속에, 그리고 누군가의 꿈 속에. 그는 조용히 노트를 꺼내 오늘의 기록을 남겼다. 오늘 나는 승객이었다. 익숙한 길이 낯설게 느껴졌고 낯선 자리에서 익숙한 따뜻함을 느꼈다. 버스는 여전히 달리고 있다. 그리고 나는 그 길 위에 여전히 함께 있다. 봄이 다시 찾아왔다. 박종수 씨는 아내와 함께 양지공원을 걸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었고 공원에는 가족 단위의 나들이객들이 가득했다. 그는 천천히 걸으며 익숙한 정류장을 바라봤다. 그곳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버스가 멈추고 사람들이 타고 내리는 풍경은 변함없었다. 여보, 저기 봐. 아직도 27번이 지나가네. 아내는 웃으며 말했다. 당신이 달리던 길이잖아. 그 길은 당신을 기억하고 있을 거야. 박종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벤치에 앉았다. 그는 노트를 꺼내 마지막 글을 적기 시작했다. 나는 30년 동안 같은 길을 달렸다. 그 길은 내 삶의 무대였고 사람들의 하루를 실어 나르는 통로였다. 나는 그 길 위에서 웃고 울고 배웠다. 그리고 이제 나는 그 길을 떠났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 위에 있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노트를 덮었다. 그 노트는 이제 한 권의 기록이 되었다. 버스 기사의 삶, 그 속에 담긴 사람들, 계절, 풍경, 그리고 마음. 그는 그 노트를 도서관에 기증했다. 길 위의 기록이라는 제목으로. 몇 달 후 도서관에서 연락이 왔다. 그의 노트가 지역 시민문학상에 선정되었다는 소식이었다. 그는 시상식에 참석했고 무대 위에서 조용히 말했다. 저는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제가 본 것들을 기록했을 뿐입니다. 그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 그들의 하루, 그들의 마음. 그것이 제 삶이었습니다. 청중은 조용히 박수를 쳤고 어떤 이들은 눈물을 훔쳤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운전 기록이 아니었다. 그것은 삶의 기록이었다. 그날 밤 박종수 씨는 집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다. 멀리서 버스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잘 가라, 친구. 그리고 그는 웃었다. 그 웃음은 긴 여정을 마친 사람의 웃음이었다. 후회 없는 따뜻한 그리고 깊은 웃음. 그의 삶은 이제 버스 밖에서도 계속되고 있었다. 더 느리게, 더 넓게, 더 깊게. 그리고 그 길 위에는 그의 마음이 여전히 함께 달리고 있었다.